자, 리프 11회입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무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난이도 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2학년 기준으로 보면 딱 요 정도가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렵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 1등급이 8% 정도 나온 시험이라서 보통 평가원에서 수능 영어가 1등급은 6에서 한 7% 나오게 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학년 거이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수능을 공부하는 우리가 이번 이 리프 클리닉에서의 성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수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약점들을 좀 보완하는 데 있어 전략을 짜는데 가늠하는 좀 좋은 바로미터, 즉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8지문 정도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해설하려는 8지문 제외하고는 정답률이 다 5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 외의 문제들에서 틀렸을 때는 이제 CT 선생님한테 내지는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해서 문제풀이 방식에 있어서 혹시 정확하게 푼 게 아닌 것 같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요. 정답률이 높은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연습하는 거고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성찰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그럼 나는 저기서 뭐가 모자랐구나 라는 거 정도만 하면 완전 미션 성공이지 점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자, 인트로는 이 정도 하고 자, 11회 보겠습니다. 자, 주제. 간만에 주제 제목 보죠. 정답이 57% 아마 여기서 제일 높은 수준인데요. 맨 처음에 일단 보면 Benefits of Recreational Ocean Fishing. 너네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가면 그거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오락이란 뜻이에요. 기분 전환 오락. 그러니까 뭔가 여가를 위한 바다 낚시란 뜻이에요. 이건 바다 낚시잖아요. 그죠? 낚시하는 거 얘기한 거고. Ways to maintain marine biodiversity. Marine. 해양, 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양 다양성. 바다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 자, 3번 Potential value of the ocean for ecotourism. 3번 그러면 ecotourism. 에코투어리즘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고1 때 내신 교과서 내용에서 좀 종종 나오는데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관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태 관광, 친환경 관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해양이 갖는 이 에코투어리즘에 있어서의 잠재적 가치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3번은 관광업 얘기하는 거고요. 4번 contribution, 기여란 뜻이죠. of ocean farming to food supply. 그럼 4번 자체는 해양 farming, 그러니까 바다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식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래요. 5번 human influence the spread of invasive species. invade가 침입하다잖아요. 그래서 형사용으로 써서 침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종 생태계에 갑자기 침입종 들어서 파괴하는 거, 황소개구리 같은 거. 그걸 근데 하는데 누가? 인간이 영향을 끼친다. 자, 소재가 싹 다 다릅니다. 소재를 잘 잡기만 하면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왜 정답률이 그래도 어쨌든 57%가 좀 다소 낮은 편이냐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을 막 자꾸 쓰니까 거기에서 흐름을 놓치고 결국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특히 처음 문장부터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Many marine species. 자, marine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해양이란 뜻이에요. 많은 해양 생명체들이 oysters, 굴, 우리가 먹는 굴, 그래서 marsh grasses, 습지에 있는 그 풀들, 그리고 and fish, 물고기들, 얘네들 were deliberately, 제가 얘기한 단어가 요거, deliberate. 자, deliberate는 의도, 고의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란 뜻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introduce도 소개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안으로 들이다, 도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많은 해양 생명체들이 도입됐대요. For food or for erosion control. erosion이 침식, 부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양에서 침식 과정이 발생하면서 뭔가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 부식과 침식을 통제하고 그리고 특히 식량, 그러니까 양식장, 우리 뭐 광어나 이런 거 양식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일부러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콤마에서 with 분사구문을 썼어요. 콤마로 끊었으니까. 자, little 찔끔이라고 했죠, 제가.
자, 그러니까 지식은 찔끔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있어서는 거의 알지 못한 채로 그러면서 도입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부정서술이겠죠. 자,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에 얘네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도입했다가 지금 해양 생태계가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Fish and shellfish have been intentionally. intentionally도 똑같은 말. intention이 너네 단어장에 의도라고 외운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부사니까 의도적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intentionally introduced all over the world for aquaculture. 아쿠아가 너네 아쿠아 aquarium 수족관이잖아요. 아쿠아가 물이란 뜻이에요. 컬처는 너네가 이제 사람한테 쓰면 문화라는 뜻인데 문화라는 뜻이 되기 전에 이제 농업 문명에서 이제 출발한 단어 어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컬처가 경작이에요, 경작.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계속 이렇게 경작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 그거에서 비롯해서 이제 문화라는 뜻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수중 경작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물에서 우리가 뭔가 키우는 거 양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oviding food and jobs 그렇게 해서 일자리랑 식량도 제공하고 좋은 건데 문제는 but they can escape 문제는 거기에서 escape 빠져나와서 become a threat to native species 자 이미 끝났죠. 뭐 알지도 못하고 도입했다가 괜히 걔네들이 양식장을 삐져나와서 결국은 얘네가 타고 가서 결국은 해양 생태계 토종들한테 위협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 생태계에 위협이 됐다는 건 결국 invasive를 얘기한 거고 근데 그게 왜? 인간의 영향은 결국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바로 인간이 끼친 영향을 얘기한 거죠. 알지도 못하고 도입한 거니까요. deliberately introduced. 그러니까 여기서 저라면 더 안 읽고 5번 합니다. 5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나머지는 다 헛소리 관광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 낚시 얘기한 거 아니니까 1번, 3번 그냥 탈락이고요. 4번은 긍정서술이라서 틀린 거고 2번은 해양 다양 생물 다양성까지는 좋지만 일단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침입종 위협은 설명을 대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외에 참고로 이제 여기 salmon 너네 salmon 하면 이제 혹시나 듣기 위해서 못 들을까봐 자 연어죠 연어 발음은 애를 발음하시면 안 돼요 salmon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연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여기서 끝났죠 invasive species 침입종이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이미 끝났을 건데 여기서 읽고 바로 논리적인 전개를 파악하고 끝내버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57%가 맞췄으니까 뭐 그렇게 적잖이 맞춘 건데 57이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빠르게 풀고 넘어갔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겠죠. 1등급과 탄탄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꼭 귀 기울여서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discard 우리 게임할 때 패 버린다고 하잖아. 그게 discard예요. 그러니까 폐기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버리다, 폐기하다. 단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organism은 생명체죠. colonize 우리 colony가 식민지잖아. 그러니까 식민 지배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식민지로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 침입하다라고 할까요? 침입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컨테인은 담다라는 뜻이고 이거 말고는 없겠네요. 자, 바로 5번으로 갑니다. 자, 정답률이 43입니다. 통상적으로 어휘 문제가 이렇게 정답률이 50% 미만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선지가 3번, 2, 3번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버버버 하고 내려가다 아닌가? 하고 막 하다가 여기서일 때 막 헤매다가 그냥 찍어버리는. 자,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has unlocked modifications in apples, tulips, and potatoes. 얘들아, modification이 modify의 명사형이니까 수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나타낸 거였으면 그냥 수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다 s를 붙여서 즉 가산명사 복수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형, 변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걸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사과, 튤립, 포테이토스, 감자 같은 이런 변종들을 우리가 계속 농업 내에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unlock, 자물쇠를 풀었다는 거니까 계속 만들어 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쨌든 농업이 발전하면서 계속 변종을 하나씩 막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품종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hat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자, never가 껴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가정법 과거 완료 조동사 would가 있으니까 내가 늘 정규 수업 때도 얘기하죠. 원어민들이
가정법을 쓸 때 친절하게 if를 갖고 쓰는 경우가 10% 미만이라고, 극히 적다고. 그러니까 너네 가정법 설명할 때 if 나오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딱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정법이라는 것만 일단 서술하고, 일단은 옛날 사실 뒤집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절대로 realize 실현되지 않았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가정법 얘기한 거야? 우리 실제로 했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요성, 이 혁신의 대단함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가정법을 쓴 거예요. 자, through a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s, reproduce, 번식, 생명체한테 쓰면은 번식이란 뜻이죠. 번식 주기를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고난 원래의 번식 주기를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그대로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지었으면 절대로 이런 품종들이 생기지 못했을 텐데 인간이 계속 이렇게 개량하고 변형시켜가지고 막 생겨났다. 그만큼 되게 대단한 일을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this cultivation process has created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s. 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채소랑 과일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냈다. 이거 튤립이니 사과니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consumers look for in their grocery stores.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마트나 이런데 매장 가서 저기 과일 살 때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사과 같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본 튤립도 결국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명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놓고 지금 however랍니다. however. 자, 흐름 뒤집혔죠. 자, 뭘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 그래서 경작된 crop, 농작물이라는 뜻이죠. 작물. 그래서 경작된 작물들의 a few, 몇 가지, 이렇게 일련의 몇 가지 variety도 마찬가지로 modification처럼 s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추상적인 다양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하게 막 바뀌어 있는 종류, 그러니까 품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품종. 그래서 몇 가지 품종에만 기대는 게 only가 딱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은데 can leave humankind. 자, leave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목적격 보호에 지금 형사 온 거고. 자, 이 문제는 vulnerable을 모르면 풀기가 어렵겠죠. vulnerable은 취약한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고1, 고2 때 내신 대비 때 엄청 많이 나오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되게 취약하게 만들었대요. starvation. 자, I'm starving. 듣기 해서 되게 많이 나오죠. 아, 나 배고파 죽겠어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아, 굶주림이라는 뜻입니다. 기아. And agricultural laws. 그리고 우리가 농업적인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대. 거기에 취약하게 만든대요. 만약에 harvest, 우리 harvest, 추수라는 뜻이죠. 수확. 그래서 만약에 그날 그해 농사가 destroyed, 파괴됐다. 그러니까 망했으면 그럼 당연히 부정서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몇 가지에만 의존하는 건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정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파괴되면 몇 개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품종을 다양하게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할 거 아니야. 그지?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예요. 그럼 이거 얘기하겠네. 그지? 품종이 몇 가지에 한정되어서 인간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라는 거. A million people died over the course of 3 years. 그래서 3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famine은 이것도 기근이란 뜻이에요. famine. 그러니까 앞에 starvation은 같은 말인데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famine.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뭐 감자 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총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아일랜드 대기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영국의 횡포 때문에 생긴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포테이로, 그러니까 아일랜드 대기근 동안 3년 동안 100만 명이 죽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가 점수가 낮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야 됩니까? 아일랜드 포테이로 대기근, 기근, 감자에만 의존했으니까, 그러니까 품종이 다양하지 않았으니까 몇 가지 품종에만 의존했으니까 그래서 다 굶어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Because the Irish, 여기 써 있잖아. Relied primarily on potatoes and milk to create a nutritional balanced meal. 그래서 영양적으로 좀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내려고. 왜냐면 영국의 횡포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감자는 되게 척박한 상황에서도 잘 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감자를 그냥 그렇게 먹은 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만 의존했으니까 당연히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 때문에 primary는 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선배들이 43%밖에 못 맞추셨냐, 다 선지에 있는 단어들을 몰라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꼭 독해하면서, 여러분들 단어장 암기할 때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험 임박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을 복습하면서 지문 내의 맥락을 통해서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in order to continue. 자, 뭐뭐 하기 위해서. It's symbolic. symbiotic. 자, symbiotic 공생, 다 같이 함께 산다. 씀이 함께란 뜻이에요. 그래서 relationship with cultivated plants. 그래서 경작된 작물, 식물과 우리가 공생의 관계를 쭉 유지하고자 한다면, 공생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이제 한자가 쓰이기도 해서 뭐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러고 공생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 공생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겠습니까? 일단은 공생의 관계를 우리가 경작하는 작물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컨티뉴는 긍정서술이죠. 그러면 얘랑 지금 반대말일 거 아니야. 아,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여러 품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추론하셔야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좋은 걸 하려면 humanity must allow for biodiversity.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작물을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쭉 우리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으려면, 생존을 높이려면, 그러면 당연히 생물 다양성을 계속 확보해 줘야 돼.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recognize the potential benefits. 잠재적인 benefit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인식. that. 근데 여기서 모노를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monopoly. 단어장에서 외운 친구들 많을 거예요. 자, monopoly가 독점이란 뜻이죠. 이게 왜 독점이란 뜻이 되냐면요. 여러분, 모노가 한 1이란 뜻이야. 1,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그러면 monoculture 하면 단일 경작, 그러니까 하나만 경작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다양성이 아니잖아. 그지? 이거 부정이야, 이거 부정. 모노컬처 단어 몰라서 그러니까 결국 틀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물들의 단일 경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득을 인식을 해야만 한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야? 바이오다이버시티는 긍정어잖아. 그지? 그러면 and로 묶었으니까 여기도 긍정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recognize는 인식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게 나와야지. 그래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 경작이 주는 안 좋은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품종을 다양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네 이 지문도 기출문제 있는데, 에티오피아 커피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에티오피아에서 원두 엄청 많이 사올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그러면 커피로는 거의 세계 1바다니까. 그럼 돈 와장창 벌었을 거 아니야. 메가커피에 납품한 에티오피아 원두만 해도 에티오피아 내가 봤을 때 부유국가 돼야 돼. 근데 왜 여전히 거기 있는 서민들은 계속 못 사냐? 커피만 사람들이 찾으니까 에티오피아에서. 그러면은 커피만 몰빵해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뭐 양배추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자기들 먹을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커피에다만 99% 몰빵하니까 정작 나머지는 싹 다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서 비싸게 사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에티오피아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에만 의존하면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네핏이 아니라 뭐 단점이니까 뭐 drawback 이런 거 쓰면 되겠죠. drawback이 단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3번으로 싱겁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3번의 답의 근거이자 그리고 중심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명체로서 존속을 유지하려면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생물 다양성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돈 되는 것만 일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 수명만 깎아먹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싱겁게 3번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마 대부분 모노컬처가 뭔지 모르니까 4, 5번까지 갔다가 다시 읽으면서 1, 2, 4, 5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럼 3번에 얘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풀었던 친구들이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푸는 것까지 연습을 꼭 하시기 바라고. ensure 보장하다, balance는 균형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경작하고 싶은 돈 되는 작물이랑 그 다음에 wilderness가 황무지, 그러니까 자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건들지 않은 자연, 그러니까 그 자연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계속 유지한다랑 같은 말인 거죠. 이 정도 보고 longevity는 수명, 장수라는 뜻입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빈칸 추론 7번 봅니다. 자, 정답률 42%. 자, 이거는 단적으로 뭐냐면 이것도 해석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쭉쭉쭉 내려가는데 선지의 내용이랑 대응을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없는 단어로 응축했을 거 아니야. 빈칸이 맨 위나 맨 아래에 있으면 특히 두괄식이나 미괄식이라고 전문 용어로 소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중심 내용을 되게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서술했을 거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의미하는 속뜻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국어 독해할 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틀린 사람들 특히 다 판단을 꾸겨 넣어요. 그냥 보인 단어로.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일단 philosophical activity가 소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철학적 활동은, 철학적 행위는 뭐에 기반을 하냐? 빈칸에 기반을 한다. 자, 두괄식이니까 우리 주제 제목 풀듯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해석을 하면 recognition of ignorance. 자, 무지를 인식한다. 2번 emphasis of self-assurance. 자기 확신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확실히 안다라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고. 3번 conformity to established values. 확립된 가치관을 순응한다. 확립된 가치관에 순응하는 거죠. 그냥 따르는 거. 4번 achievements of ancient thinkers. 고대 사상가들의 achievements, 업적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티스 이런 사람들의 그 사상을 우리가 위대한 그 업적을 토대로 철학적 사고를 한다. 4번 그냥 아닐 것 같죠. comprehend가 우리 두루두루 섭렵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understand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natural phenomena, 자연 현상이네. 이건 갑자기 자연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The philosopher's thirst, 목마름, 갈증이죠. for knowledge. 그래서 철학자들의 이런 지식을 갈구하는 게 is shown, 드러납니다. through attempts to find better answers to questions.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대답을 찾기 위한 그 고뇌의 과정에서 철학자들의 이런 지식에 대한 갈구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뭐 하더라도 those answers are never found. 결코 그거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계속 집착해서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한다. 뭐 우리가 뭐 윤리나 철학을 제대로 전공하고 깊게 배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배경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철학을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되게 없는 거를 막 자꾸 우리가 막 고뇌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발견되지도 않는, 찾아지지도 않는 거를 우리가 애써 막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저는 이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어쨌든 더 나은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철학의 기본적인 기능인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왜냐면 뭐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액티비티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잡은 겁니다. 이해됐죠? 자, 저는 이렇게 독해를 할 때 어디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연결하냐가 결국 수능 독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신이랑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풀게 될 토익, 탭스 같은 성인 어학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럼 또 시험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험의 결에 맞춰서 또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능에 맞는 공부법이니까 수능 공부할 때 써먹으세요. 자, at the same time, a philosopher also knows that being too sure. 자, too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to는 뜻이 뭐라고? 이거 안 좋은 말이라 했잖아. 지나치게. 너무라고 하지 말라 했죠. 너무는 so예요. 그러니까 이와 동시에 철학자들은 또한 알고 있대요. 지나치게 뭔가를 확신한다라는 게 can hinder. 너네 behind 할 때 hind인데 힌드가 이게 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뒤처지게 만든다는 뜻이 앞으로 못 가고. 그래서 이거 방해하다예요.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힌더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외워주세요. 고1, 고2, 고3 내신 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확신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다른 더 나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걸 방해한대요. 그러면 부정이잖아. 근데 이것도 부정이지.
그러면 자 독해는 뭐라고? 서로 문장들끼리 논리 관계를 연결하는 거라 했잖아. 그럼 우리가 뭔가를 모른다고 했고 이건 지나치게 확신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철학의 기반은 뭐예요? 뭔가를 모른다는 생각을 기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방해 안 되잖아. 그래서 in a philosophical dialogue, 그래서 철학적 대화 속에서 the participants are aware that, 그래서 이 대화 참가자들이 뭐를 알고 있냐면 there are things they do not know. 이거 뭐 끝났잖아. 뭐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 aware. They do not know or understand. 그들이 뭔가 모르고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대화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목적은 결국 투부정사 보어로 쓰인 거 arrive at a conception. 그래서 한 개념, 추상적인 개념으로 도달하는 거래요. 뭐냐면 one 가리키는 거 없을 때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국어의 어감에 맞추고 싶으면 그냥 우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did not know or understand beforehand.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개념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알았다라고 착각했던 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거에서 토대로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끝났네요. 그러니까 one did not know or understand. 그러니까 얘랑 지금 결국 흐름 유지된 거니까. 그리고 이게 목표라 했으니까 결국 이거에 기반한 거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식한다. 그러니까 답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do not know, 알지 못한다를 ignore랑 연결을 못하니까 그냥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그래서 철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옛날의 학교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이 종종 사실적인 질문들만 갖고 막 열심히 연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내용만 계속 암기식으로 외우고 커리큘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육 과정 and they are not required to solve philosophical problems. 그래서 이런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요구를 받지 않았었는데 however, we know that awareness of what one does not know can be a good way to acquire. acquire가 습득하다죠. 그럼 지식을 습득한다가 결국 뭐예요? 철학자들이 지식을 갈구한다 했잖아. 그럼 지식을 습득하는 게 철학이구나. 근데 그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식이 뭐라고? 우리가 뭔가를 모른다라는 인식을 갖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답의 근거죠. 가장 핵심.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충분히 끝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2번은 오히려 반대되는 선지지 확신하지 말라 그랬잖아. 위에서. 그지? 나머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7번 지문이 정답률 42%까지나 이렇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낮을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선지가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아마 이게 오답률 1등이었던 것 같은데 37%. 뭐 1등 아니더라도 어쨌든 탑 3 안에는 무조건 트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였으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문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되게 잘 낸 문제다. 너네 아마 되게 어려웠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해설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deep fried foods. 여러분들 저기 프라이드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이랑 그다음에 저기 햄버거 먹을 때 먹는 프렌치 프라이즈. 감자튀김. 그거 생각하면 돼요. are tastier than bland. 블렌드는 각주 안 달아줬네. 블렌드는 밍밍한이라는 뜻이야. 밋밋한. 블렌드. 이거 근데 스펠링 A라고 해야 돼. 너네 그 섞다, 혼합하다의 블렌드는 요거 E야. 이게 섞다라는 뜻이에요. 자, 해서 밋밋한 음식보다는 당연히 짭조름한 게 더 맛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And children and adults develop a taste for such foods. 그래서 애들은 당연히 이거에 맛들린다는 뜻. 얘다 요 develop 있잖아.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뭔가가 점차 커지면서 정교하게 발전하는 게 디벨롭이야. 그러니까 맛들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Fatty foods cause the brain to release oxytocin. 자, 맨날 내가 얘기하잖아. 수능은 너네가 아는 내용을 꼭 저딴 식으로 어려운 걸 가져와서 괜히 어려운 척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결론. 이게 fatty foods잖아.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맛들렸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끌린다라는 얘기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뒤에 봐봐. Powerful hormone with a calming. 그래서 이거 동격의 콤마죠. 그래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뭔지. Anti-stress and relaxing influence.
said to be the opposite of adrenaline.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막 흥분하거나 하면 막 생기는 거. 그거랑 반대로 오히려 진정하는 효과가 옥시토신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혈류로 들어온대. 그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소위 물론 이거랑 결이 좀 다르겠지만 혈당 스파이크 오면 막 졸리고 하잖아요. 그죠? 짜고 막 기름진 거 먹으면 갑자기 특히 탄수화물 많은 거 먹고 막 하면 혈당 스파이크 확 오죠. 피자 같은 거. 그래서 hence the term comfort foods. 그래서 우리한테 위안을 주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소위 콩글리시로 soul food죠. soul food. 그지? We may even be genetically programmed to eat too much. 그래서 우리는 genetically programmed,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됐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천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많이 먹도록 유전적으로 본능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food was very scarce. scarce는 드문, 희귀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rare랑 같은 말입니다. 자,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인류는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급식에 맛없는 거 나오면 그냥 버려도 되고, 그래서 버려지는 음식이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하죠. 그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된 거는 얼마 안 돼요. 전체 인류 역사, 지구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지구에서는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food along with salt, carbs, 저 carb가 carbohydrates의 줄임말, 탄수화물이에요. and fat, 그래서 염분과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것과 함께 음식 자체가 hard to get, 되게 구하기가 어려웠고 the more you got,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더 좋았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too much, 현대인에 있어서 햄버거랑 특히 프렌치 프라이, 그 감자튀김 많이 먹으면 건강에 겁나게 안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냐? 음식이 부족했으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았으니까요. 됐죠? So all of these things are necessary nutrients in the human diet. 우리 3대 필수 영양 성분 탄단지라고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필수 성분, 영양 성분이니까. And when their availability, available이 이용 가능한, 듣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용 가능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ability가 붙으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이용 가능성이 limited, scarce랑 같은 말.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you can never get too much.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많이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people also had to hunt down animals or gather plants. 동물을 사냥하거나 아니면은 식물을 채집을 하는데 that took a lot of calories. 문제는 이런 활동들이 칼로리를 많이 소모시킨다. 그러니까 많이 먹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t's 근데 문제는 different these days. 근데 오늘날은 다르대요. 그러면은 however나 but 이런 접속사 연결사가 없지만 오늘날이라고 얘기하면서 흐름이 뒤집혔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흐름이 전환됐으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한번 봅시다. We have food at every turn. 가면 매 모든 곳에 먹을 게 넘쳐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할게요. But 하지만 that ingrained. grain이 색이다예요. 그럼 안에 색인 거잖아요. ingrained가 여기 programmed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새겨진이라는 뜻이에요. 깊숙이 새겨진. 그러면 깊숙이 새겨졌다는 게 결국 뭐예요? 옛날 조상 때부터 우리한테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정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aveman, 동굴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선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의 mentality, 정신력, 그러니까 그게 깊게 새겨져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지금까지 쭉 이 유전자가 유지되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를 얘기하냐? We can't ever get too much to eat. 여전히 이제는 현대인,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몸뚱아리가 1만 년 전 인류의 몸뚱아리랑 똑같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이 찌는 거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지방이 가득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현격히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그걸 알고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흘러넘치니까 맨날 지방이 가득한 걸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많이 못 먹는다는 걸 그러니까 아직도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이죠. So, craving은 욕구란 뜻이에요. 막 미친 듯이 충동적으로 막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crav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막 이렇게 갈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 기름진 거를 우리가 계속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많이 못 먹을까 봐. 여전히 몸은 지난 조상 인류의 몸뚱아리를 그대로 DNA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결국.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버리니까 이제 너네가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해를 잘 하고서도,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되게 뻔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좀 풀어봤으면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1번을 딱 보면 actually be our body's attempt to stay healthy.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 빈칸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신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네가 1번을 뭐야 이건 긍정소수니까 탈락 이런 식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곱씹어 보지도 않고 그냥 긍정이 부정이니까 부정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판단하고 풀어버리니까 그건 독해가 아니잖아. 그건 그냥 막무가내식 짜깁기잖아, 짜깁기.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국어랑 영어가 맨날 특히 국어 영어 모의고사 고등거 푸는데 너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4등급 5등급 맞는 게 나쁜 게 아니야. 4등급 5등급 맞으면 오히려 차라리 계속 4등급이고 계속 5등급이고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고쳐줄 수가 있거든. 훨씬 더 쉽게. 왜냐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식별해서 솔루션을 주면 해결이 가능한데 우리가 제일 해결이 어려운 친구들이 되게 누구냐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특히 영어 대부분 3, 4 왔다 갔다 하고 제일 심한 게 이제 2, 3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자, 2, 3 왔다 갔다 하면 지가 2등급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2등급처럼 공부, 1등급처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공부법을 어설프게 따라 하니까 이제 계속 이상하게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리프 만약에 1회부터 지금까지 쭉 끌고 온 친구라면 이제 성적을 쭉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게 비슷할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여기서 막 널뛰기가 좀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컨디션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독해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독해 연습 좀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자꾸 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전적으로 여전히 1만 년 전 조상의 그 몸뚱아리랑 똑같으니까 라고 했죠. 왜? 그때 당시에는 결국 어쨌든 뭐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필요한 영양분이래잖아. 그러면은 우리한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중요한 거잖아. 그건 줄 알고 계속 먹게 유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 1번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나머지 2, 3, 4, 5 고르신 분들 왜 아닌지 제가 따박따박 다 반박해 드릴게요. 자,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 lead to harm to the ecosystem. 이번은 그냥 개소리죠. 이거 왜요?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태계가 왜 나와요? 자, 이번은 그냥 헛소리고요. 3번 dramatically 극적으로 극단적으로 reduce 줄여줄 거래. 우리의 전반적인 appetite appetizer 할 때 appetite 식욕이에요. 자, 식욕을 줄인다고요? 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갈망하는 게 감자튀김 이건 오늘부터 안 먹을 거예요? 오히려 식욕을 돋구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오히려 반대로 서술했죠. 4번 simply be the result of a modern lifestyle. 자, 4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왜 4번 했냐면 여기에 쌤 조상 인류랑 우리 지금 현대인은 지금 달라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번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은 현대인들의 삶의 양식의 결과로 비롯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계속 갈망하는 이유가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감자튀김 이런 건 옛날에 없었으니까 이러고 풀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바보같이 푼 거죠. 이거는 조상들의 몸뚱아리가 여전히 유지돼서 그런 거잖아. 이거잖아. 케이브맨이래잖아. 우리 지금 현대인의 유전자가 아니라. 그래서 모던이라서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전히 모던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옛날 게 이랬으면 모를까. 이거의 결과라고요? 탈락이죠. 그러니까 감자튀김 같은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먹는 건 현대인들의 현상이지만 근데 감자튀김을 포함한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려는 욕망은 옛날부터 대대손손 이어져 온 건데 무슨 현대인의 결과예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자, partly 부분적으로는 strengthen 강화시킨다. 우리의 신선한 음식에 대한 선호. 자, 신선이니까 그냥 탈락이죠. 아니 니들이 unhealthy라며, 그지? 그러니까 fresh는 틀렸겠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답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수능은 늘 얘기하는데 약점이 명확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시험이다 보니까 되게 사리면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수능은 정말로 출제 경향에 대한 패턴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리프와 특히 브랜치
클리닉에서는 항상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새겨듣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볼 때 그걸 떠올리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대망의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 각각 두 문제씩 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순서 배열 이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좀 실제로 기출에 그 내신에서 출제한 학교들도 되게 어렵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문제는 또 쉬워요. 문제 그래서 맞추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그냥 모르는 말 겁나게 써놔서 그래. 근데 요즘은 사실 이게 21년도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22년도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 무슨 변화가 좀 일어났냐면 자, 일단 첫 문장부터 좀 읽고 얘기해 볼게요. When trying to sustain은 뒷받쳐서 유지한다는 뜻이죠. An independent ethos. ethos는 몰라도 될 거예요. 각주 맨날 달아줄 건데 어쨌든 민족의 그러니까 우리 얼개 정신이란 뜻이야. 민족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개인의 민족들의 독립적인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일제 강점기 있었으니까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와중에서도 뭐 우리의 얼개, 우리의 자주적인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가 선생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cultures face a problem of critical mass. 자, critical mass가 critical 치명적인 중요한이고 mass가 질량 덩어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그냥 직역하면 치명적인 중요한 질량 덩어리 그냥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저거는 사실 학문적인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 해설지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임계 질량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당연히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각주를 안 달아줬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함축적으로 이해하라는 의도인 거입니다. 그리고 특히 critical mass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당연히 풀리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2년도를 기점으로 저런 문제들이 요즘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가원에서 불었던 바람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할 때는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만 다루게 하자. 그래서 영어를 기준으로 보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통사회 과학에서까지 배우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요즘 제 기억에 3개년 동안 출제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충분히 다 이해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너네가 모를 법한 개념을 툭 던져서 그냥 너네가 알아서 지문에서 추론해서 풀어봐 라고 이렇게 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어려워졌냐? 문제풀이적인 측면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어쨌든 이런 인계 질량의 문제를 마주한대요. 저도 몰라요 이게 뭔지 정확히는. 왜냐면 과학을 많이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에서 아마 나올 건데 자, 근데 충분히 인계 질량이라는 단서만 일단 잡으면 이해는 될 거거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 국어가 마찬가지야. 국어가 대표적일 텐데 너네가 모르는 내용만 막 겁나 나올 거야. 그럼 그 모르는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너네 시험 문제 궁극적인 목표인 거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르는 거를 알아야 되니까 너네가 알만한 내용으로 어딘가에다 설명을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해야 되는데 너네가 그걸 연결을 못 하는 거야. 잘 봐. 우리는 어쨌든 ethos 이런 독립적인 정신을 지키는 게 핵심인 거잖아. 근데 저걸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인계 질량의 문제를 겪는데 그 어떤 한 명의 개인도 자기만의 행동에 따라서 에토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거 노잖아. 없다니까. 그럼 오케이. 그럼 얘가 프로블럼인 거네. 이걸 뒤집으면 크리티컬 매스네. 매스가 이거 질량이잖아요. 임계 질량이니까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몇 개만 있을 때는 미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얘가 이렇게 쭉 충분히 쌓여서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질량으로 빵 하고 뭔가 바뀐다는 뜻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계 질량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럼 no single individual을 problem을 연결해서 critical mass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ethos는 결국 무조건 뭐가? 집단이 만들어낸다라고 잡고 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1등급 애들의 독해력입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A, they. 오케이, they가 있네.
그들. 그리고 B는 rather. 자, 오히려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면 앞에랑 뒤집혔을 거고요.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 do not. 얘는 뭐 A랑 B처럼 눈에 딱 띄는 물리적인 연결 포인트는 없는 것 같으니까 B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A 한번 읽어볼게요. 연결 포인트 있으니까. Rather, 자 반대로 오히려 an ethos results from the interdependent acts of many individuals. 이 문제는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그렇다기보다 에토스는 뭐로부터 비롯되냐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한 많은 개인들의 상호 의존적인 행위에 의해서 비롯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one이라 했잖아. 얘 때문에 흐름이 반대로 뒤집혔죠. rather라는 존재 때문에 무조건 답은 2번 아니면 3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외의 선지 고르신 분들은 솔직히 아무리 추상적인 너네가 생소한 소재를 서술한 글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시면 아마 배점이 둘 다 3점이었나?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를 놓친 거는 그거는 반성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당신이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충분히 등급이랑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This cluster, 클러스터가 무리란 뜻이야. 뭔가 똑같은 특징을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거, 그게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이 생산된 의미의 클러스터, 그게 바로 뭘 얘기한 거예요? ethos, ethos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may require some degree of insulation. insulation이 단절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뭔가 차단하는 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의 차단이 좀 필요해. 더 크고 더 부유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오케이,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야, 이거. 더 큰 문화권의 힘으로부터 뭔가 좀 단절, 좀 보호해주는 게 좀 필요하대요. 에토스를 우리가 뭐 하려면? 서스테인 하려면. 자, 우리 여기서 핵심은 엄밀히 얘기하면 서스테인이잖아요. 유지하는 거 얘기한 거예요. 유지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신을 유지하려면 이거는 그리고 프로듀스잖아요. 프로듀스, 생산. 그러니까 생산한 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얘기한 거야? 저 위에서 얘기한 서스테인.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단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the Canadian Inuit, 우리 이누이트족 알죠? 캐나다 지역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 자, 그러면 이제 이누이트, for instance는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누이트족이 에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레이션을 했다는 내용만 나오면 되겠네. Maintain, 여봐, sustain 같은 말이죠. Their own ethos, even though they number no more than 24,000. 자, 그래서 24,000명도 안 되는 되게 소규모의 소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지켜냈대요. 됐죠? 자, A, 아우 누가 봐도 뭔가 왠지 이누이트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여기 A, 이누이트죠 이거. 자, 그럼 한번 맞는지 볼게요. They managed this feat. 자, 이 문제 BAC 왜 못 걸렀냐면요. 여러분들 feat 단어 몰라서요. 실제 제가 이거 지금 백석고 2학년에 대한 내신 대비 하고 있는데 feat 몰랐더라고요, 애들이. 자, 업적이란 뜻이에요. 위업, 업적. 자, 이 업적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업적을 매니지는 계속 관리해 나가는 거잖아. 지탱하는 거야. 메인테인은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 업적을 우리가 계속 그들이 유지를 뭐를 통해서 하냐? Combination of trade to support their way of life and geographic isolation.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는데 뭐를 통해서 그걸 가는 게 딱 근데 딱 눈에 띄는 표현 하나 있죠. 지리적인 고립이래. 지리적 고립?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되게 외진데서 살고 있대. 인슐레이션은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이 필요하다 했잖아. 유지하려면. 그럼 저 fit를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한 거겠어? 이거 얘기한 거네. this fit가 얘 얘기한 거네. 그러면은 대인은 당연히 무조건 빼박 이누이트일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쉽냐면요. 그냥 C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그냥 바로 2번일 수밖에 없게 그냥 설계를 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풀이는 솔직히 더 높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답률은. 너무 허접해요. rather랑 그 다음에 they만 잡았어도 그냥 끝나는 문제니까. So the Inuit occupy remote. remote 너네 리모컨 할 때 remote. 외진, 동떨어진이란 뜻이야. 저 외진 territory, 영토란 뜻이고요. 그래서 저 먼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의 그 중심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죠? So removed from, 여봐, major population, 되게 대도시로부터 removed,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If cross-cultural contact were to become sufficiently close, the Inuit ethos would disappear. 가정법 썼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누이트가 꽤 가깝게 살았으면 캐나다 중심부에 그러면 아마 에토스는 사라졌을걸? 얘네가 결국 그걸 2만 4천밖에 안 돼서 인계 질량에 터무니없이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얘네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슷한이래. 이 이누이트와 크기가 비슷한 문화 집단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토론토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센터잖아.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은 반대말이죠. 아, 그러니까 A 뒤에 그 다음에 C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연결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rather랑 they를 통해서, this를 통해서 잡는 거고 무엇보다 C. 여러분들 C에도 뭐를 잡았어야 돼? 유사한. 이누이트와 유사한이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무조건 A 다음에 와야 된다. 이것까지 잡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족의 정신을 지키려면 그 민족의 큰 영향권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미국 원주민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동화돼서 살고 있고요. 특히 저기 인천에 저기 영종도에 너네 저 이름 뭐였지? 인스퍼레이션이었나? 이름 뭐였네? 무슨 저기 되게 엄청 큰 리조트 같은 거 지은 거 있어. 그거 미국 원주민들 그 자본 엄청 큰 자본이 들어와서 지은 거거든요. 그 카지노 그 몇 조 들여서 지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꽤 잘 나갑니다. 미국에서 원주민들. 그 에토스를 이제 잃어버리고 그냥 완전 현대 미국인으로 동화된 거죠. 자, 10번. When trying to 이거 답이고. 자, heat is lost at the surface. 자, 이거 surface 이렇게 읽는 애들 많던데 surface라고 읽어야 돼. 자, 열은 표면에서 손실된대요. 그래서 so the more surface area you have relative to volume. 볼륨이 부피란 뜻이죠. 너네 그래서 중3 고일 때 부피 구할 때 V라고 하잖아. 볼륨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몸집에 봤을 때 여러분들 표면적이 더 많으면 당연히 몸의 따뜻함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러면 몸집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뭐 하겠어요? 따뜻하게 하는데 불리하겠네요. 그래서 little creatures have to produce heat more rapidly than large creatures. 그래서 작은 애들이 큰 애들보다 좀 더 많은 열을 빠르게 열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B에 day가 딱 박혀 있죠.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day로. day 그들은 그러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lead completely different lifestyles. 그래서 완전히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건데. An elephant 근데 elephant 쌤 little이 아닌데요? 맞아, 더 읽어봐. Elephant's heart beats just 30 times a minute. 그러니까 30번밖에 안 뛰는데 인간은 60번이고요. 소는 50에서 80이고요. 근데 쥐는 600번이래요. 자, 쥐는 600번이라는 말에서 이미 끝났죠. 아, 몸집이 작은 쥐가 더 많이 심장박동을 한다는 거에서 열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계속 뛰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B가 저 데이가 쟤네 얘기한 거예요. creatures, little creatures. 얘도 무조건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자, every day just to survive, the mouse must eat about 50% of its own body weight. 그래서 당연히 많이 뛰니까 열량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운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칼로리 소모가 많으니 밥도 많이 먹어야겠죠. 자기 체중의 50%를 먹어야 된대요. 자, we humans by contrast, 대조적으로죠. 근데 우리 인간은 need to consume only about 2%. 그냥 2%만 먹으면 된대. 50이랑 대비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순서 배열 뭐 얘는 정답이 뭐 낮진 않으니까 얘도 그냥 이러고 3번으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싱거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눈에 확 띄죠. 아까 에토스 지문은 그냥 에토스가 뭔지 좀 어려우니까 괜히 쫄리는데 얘는 그냥 눈에 딱 보이잖아. 그래서 정답이 훨씬 높은 겁니다. So one area where animals are curiously uniform is with. 자, 근데 여기 조금 함정 낚시가 좀 있는데, 자, 잘 보면 놀랍도록 유니폼 똑같은 게 있대. 모든 동물들끼리. 뭐가? 그러니까 심장 박동의 속도는 다르겠지. 근데 심장 박동의 횟수는 똑같대. 그래서 심장 박동의 속도는 다르대. 근데 그럼에도 거의 모든 포유류가 8억 번의 심장 박동을 자기가 사는 평균 수명 동안 한대. 근데 여기 웃긴 게 인간은 예외다. 그러니까 인간은 훨씬 더 많이 한다. 어쩌면 인간은 뭐 뇌 때문에 그런가? 뇌 때문에 이제 열량을 더 많이 이과가 아니니까 의사가 아니니까 원리는 모르겠지만
되게 특이한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BCA 특히 요거는 횟수고 저거는 속도라는 거 이것 때문에 낚이면 안 돼요. 그거 노리고 낸 문제이긴 합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Interest in ideology. 이데올로지가 우리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데올로기 이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특히 우리 남북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대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남한이랑 북한이나 서로 추구하는 사회 사상이 다르니까 그런 사상 이념을 이데올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in children's literature, 자 애들이 읽는 문학, 아동 문학에서 이런 이념에 있어서의 관심은 arises, 생겨난대요. From a belief that, 무슨 신념에서 나오냐면 children's literary texts, 애들이 읽는 문학 책은 are culturally formative,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고 and of massive importance educationally, intellectually and socially. 그리고 엄청나게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성을 띈다.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의 문학은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결국은 엄청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뭐 그것만 잡으면 되겠죠. 자, it is possible to argue for example that. 예를 들어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사례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지? Today the influence of books is vastly overshadowed. overshadow가 뭔가에 의해서 가려진다라는 뜻이에요. 텔레비전의 that 지시대명사 influence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책의 영향력이 가려진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서술이네? 그럼 앞에도 부정서술이어야겠지? 자, 보겠습니다. Perhaps more than any other texts. 그래서 어쩌면 그 어떤 다른 글보다도 그들은 reflect society. 사회를 반영한대요. As it wishes to be, as it wishes to be seen, and as it unconsciously reveals itself to be at least to writers.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말 그대로 문해력과 독해력을 가늠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번을 정확하게 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면 비겁한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 데이가 가리키는 게 literary texts잖아요. 그러니까 데이가 가리키는 게 명확하니까 1번은 틀렸어요 라고 하면 저는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른다라고 좀 걱정스럽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엇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답의 근거는 예를 들었는데 부정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1번 뒤에 보면 부정적 서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답의 두 번째 근거로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상으로 얘랑 얘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안 돼요까지 세 박자가 맞아야 저는 그게 독해의 진정한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데올로기에 제가 의미를 알려줬지만 그냥 저거의 사전적 의미만 그냥 알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말았을 거거든요. 자, 이념이란 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이상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데올로지는 결국 실제 사회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사회의 이상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나라가 막 썩었어도 부패하고 해도 어쨌든 그렇다고 애들한테 야 우리나라는 썩었고 망했어. 그러니까 빨리 이민 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결국은 그러면 이상향을 제시해서 나중에 올바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서술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제발 연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가기를 희망하는 것들을 반영한다. 즉 아동 문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이상향을 애들한테 제시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게 써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는 게 독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지문이 이번 회차에 딱 이 12번 지문에 나온 거니까 이거는 문제 맞고 틀리고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능력이니까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3 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고3 때 여러분들이 저거를 풀지를 못하면 당연히 일단 1등급 원하시는 분들 1등급은 안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못하면 무조건 87점에서 88점밖에 못 나와요.
그렇게 설계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제발 제 말 듣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Clearly, literature is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in the life of children. 분명한 건 문학 자체만이 사회화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개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화 도구는 아니대. 애들이 살면서. 심지어 이 대중매체 사이에서. 그러니까 문학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문학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네. 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그 외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근데 그렇게 또 서술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3번이 꺼림칙한데 3번을 못 고르는 이유가 그렇게 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직역만 하고 그게 정작 한국어로 곱씹어서 뭔 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해가 안 됐잖아. 그럼 다시 읽어서 이해하려는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재고 풀세트로 모의고사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너네 시간에 쫓기니까 자꾸 나쁜 습관만 쌓이거든요.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70분 재고 풀어봐야 어차피 의미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40분이면 다 풀겠죠. 3, 40분이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되게 천천히 풀거든요. 저 천천히 풀어요. 막 그 듣기 할 때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안 해요. 귀찮아서 가끔은. 그러니까 근데 왜 빨리 풀리냐면 그냥 빨리 풀게 빨리 이해가 되면서 읽히니까 빨리 푸는 거야. 그냥 단적으로. 그러니까 나 이거 아까 드르륵 하면서 읽었거든.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에 푼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냥 이 논리가 다 이해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됐으면 내가 지금 너네한테 해설을 이렇게 하지를 못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국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읽혔으면 이해가 안 됐으면 될 때까지 계속 째려보고 보고 아 이건가 보다 답지 보고 확인해서 맞네 하고 넘어가는 작업을 어렸을 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럴까 누적 복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단박에 안 돼요. 길면 2년 걸리고요. 짧으면 6개월 걸립니다.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 만약 국어 등급이 1, 2학년 거 기준 무조건 압도적인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릴 거고요. 근데 3, 4등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진짜 2년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그거 듣고 2년 후면 나 고3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명심하세요. 근데 왜 however 있죠? 그러나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당한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two media. 정관사 더 썼네. 저 두 매체 사이에 엄청난 수준의 상호작용이 하지만 있다. 상호작용이면 좋은 거잖아. 서로 교류한다는 거니까. 근데 저 둘이라네. literature 그 다음에 television 저 두 개 얘기한 거구나. 얘들아 여기 더 to라고 했고 그 정관사 더 썼으니까 두 개를 앞에서 특정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나래. 그럼 앞에는 반대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상당한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긍정서술인데 그럼 반대로 however 앞에는 부정이었다는 거잖아. 그 답 3번. 뒤에 안 읽어도 그냥 바로 풀리죠. 누구 때문에? however라는 존재 때문에 정관사 더라는 존재 때문에. 됐죠? 자, 단어만 보겠습니다. resultant는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런 뜻이고 subsequent는 뒤이은 뒤이어 일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나중에 이제 소설이 드라마로 나오고 한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니까 문학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미디어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다양하게 수용시키면서 교육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쓴 글인 거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방심하면 틀려요. 자, The United Nations asks that all companies ask하고 지금 remove 했잖아. 그러니까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질문했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국제연합 UN이 모든 회사들한테 satellites 인공위성을 제거하도록 요구한대요. From orbit within 25 years after the end of their mission. 너네 인공위성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하면 이제 끝나거든. 끝나서 이제 수명이 닿으면 이제 꺼지는데 그럼 이제 다시 새로 쏴야 돼. 그래서 인공위성 겁나 많아요 지금 우주에. 그래서 그리고 그게 꺼졌을 때 그 25년 이내로 빨리 회수하라고 없애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this is tricky to enforce. enforce가 집행하다, 시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법 같은 걸. 근데 이게 집행하는데 좀 까다롭대.
왜냐하면 satellites can fail. 인공위성이 왜냐면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다룬 지문도 있을 건데 이게 교과서 지문인지 모의고사 지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리 우주 쓰레기 그래서 그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 안 쓰는 거 근데 그게 이제 회수가 안 되니까 막 엄청 쓰레기 장난 아니다. 그리고 특히 스타링크 한다고 저기 일론 머스크 회사 스페이스X가 겁나 쌓아놨거든 지금 미친 듯이. 그래서 그거 지금 되게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저희 우주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1번 나왔으니까 There isn't really a way for us. 자 투부정사가 지금 형용사로 쓰였죠. 그럼 의미상의 주어지. 우리가 pick up 주어드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너네는 잘 못 찾았겠지만 이 smaller 비교급이잖아. 그러면 앞에 뭔가 나온 거에 비교했을 때 더 작은이잖아. 그러면은 smaller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더 큰 물체가 나왔다. 물체가 제시됐다라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더 작은 조각들을 쭈어내는 방법은 진짜로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트리키랑 또 연결되네. 그러니까 없다는 거잖아, 방법이.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발음해봐라고 하면 debris라고 읽었을 텐데, 자, 저거 프랑스어입니다. debris. 너네가 외우는 영어 단어 중에 진짜 아마 뭐 세보진 않았겠지만 절반 이상일 건데 절반 이상이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프랑스어 이렇게 쭉 보면 막 배우지도 않는데 읽히는 단어도 가끔 있을 거거든. 왜냐면 프랑스어에서 비롯된 어휘가 되게 많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이거 발음은 근데 사실 뭐 이게 모의고사에 나올 리는 없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면 정확하게 발음하는 걸 알아두면 좋겠죠. debris. 그러니까 뒤에를 좀 길게 빼야 돼요. debris. 그러니까 이거 부스러기란 뜻이에요. 부스러기. 그래서 such as bits of paint and metal. 그러니까 이거 페인트 조각이나 이거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줍는 건 더 어렵다라는 거죠. To tackle this problem. tackle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veral companies around the world have come up with 떠올리다, 생각을 떠올리다 novel. 자, novel. 완전히 새로운, 참신한. 너네 코로나, COVID-19이라는 이름 우리가 붙여주기 전에 그 전에는 novel coronavirus라고 얘기했어. 완전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novel은 형용사 쓰면 참신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완전 참신한 해결책들을 막 제시했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요거. 트리키하다라는 걸 해결하려고 이거 했다라는 거잖아. 얘 갑자기 여기 난데없이 나오면 말 이상하겠지? 그러니까 1번 탈락. 그래서 these include. 그래서 이것들은 뭐를 포함하냐? Removing dead satellites from orbit and dragging them back into the atmosphere where they will burn up. 그래서 궤도에서 끌어내가지고 걔가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쭉 하면서 대기권에서 이렇게 타게 마찰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 these는 solutions 얘기한 거네. 해결책이니까. 그죠? 그래서 ways we could do this. 이것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궤도에서 떨어뜨려서 마찰로 타게 만드는 건데 using a harpoon. 작사를 사용해서 딱 잡아서 그거를 네트에다 놓고 그거를 매그넷 자석으로 쓱 끌어당겨서 이렇게 딱 붙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니면 레이저로 쏴서 걔를 가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ncreasing its atmospheric drag so that it falls out of orbit. 그래서 그거를 궤도에서 떨어뜨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 얘기한 거네. this가. 그지? 이것 때문에 얘도 3번 탈락. 4번 however 하지만 these methods 이 방법들은 are only useful for large 답 5번. 일단 however의 존재 때문에 그냥 1, 2, 3, 4 다 탈락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어야지. 성급하게 분명히 가리키는 게 다 명확하게 다 있었는데 이건가 하고 푼 사람들 반성하세요. 특히 비교급을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무조건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 정도 보고 자, 오늘은 정답률이 막 극단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기보다는 좀 우리 수학에서의 표현을 좀 빌려서 표현하면 좀 소위 준킬러, 그러니까 2등급을 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좀 다수 포진되어 있었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2,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이번 회차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독해를 등한시하고 독해 연습을 잘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잔소리를 이쯤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자, 반드시 숙제로 나가는 복습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우리는 또 다음 회차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닝룸으로 돌아가셔서 CT 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문장 해석 연습 해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